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하하하하하. 네. 이번에 저에게 온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사님, 선생님께 잘 보이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초6이라 다음 주 월요일이 개학인데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네, 이렇게 글을 남겨줬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잘 보이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하하하. 네. 학창시절부터 선생님께 아주 잘 보였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첫 번째, 바른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선생님을 보람되게 하는 일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또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갖는 학생이야말로 선생님을 보람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100% 바른 삶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럴 때에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선생님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었죠.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입니다.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윤리 수업 시간이었어요. 한여름 불볕더위로 인해 학생들이 모두 엎드려 자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수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45명의 학생 중에서 오로지 저 혼자만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윤리 선생님께서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채군, 내가 자네 하나 보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임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무지 안 좋았어요. 윤리 시험을 쳤는데 거의 성적은 바닥이었던 거예요. 윤리 선생님께서는 다른 반 학생들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틀린 문제 하나당 회초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 오셨는데 제 성적을 보더니 흠칫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반에 누군가가 전교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저희 반은 안 때리고 그냥 수업을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께서는 당시 기간제 교사이셨는데 개학 기간이 끝나면 돈가스 가게를 차려서 운영할 계획이셨대요. 하지만 끝까지 교직에 전념하셨고 결국 학교에서 정교사로 채용되셨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15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매년 아직까지도 그 윤리 선생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저 같은 강사나 혹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을 잘 들어주는 학생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답니다. 수업 시간에 잘만 들어도 80%는 먹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이라고 해서 선물을 막 사드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걸 주면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김영란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물을 잘못 주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수업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은 표현할수록 좋겠죠. 저도 강연하고 다니면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강연 마지막에는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희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진행합니다. 어느 날 충북교육청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였어요. 강연 마지막에 한 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연 끝나고 다가와 주었던 학생들 모두가 제 가슴속 깊이 별처럼 남아있어요. 사람은 표현하지 않고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말로 꼭 표현해드리세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사람으로서의 성장과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이겠죠. 이 질문한 친구는 참 잘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역시 그런 마음의 발화가 있기에 보고 있는 거겠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선생님을 힘들게만 안 해도 참 괜찮은 학생이거든요. 학생이 선생님께 막 대든다거나 또는 학부모님이 와서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 하나에 웬만한 잡무 1년과 맞먹는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선생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게 기특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몹시 잘 따랐던 편인데 이게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학창시절 선생님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그분들에게 미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강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도 저희 스승님의 영향력이 컸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도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스승의 날 모교를 찾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는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다시 찾아뵀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자 이제 교장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과 이렇게 한참을 대화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 여학생의 손에는 빈 엽서가 몇 장이 있었어요. 여학생은 그 엽서를 어디에 올려두고 막 청소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올려두고 또 청소를 하고를 반복했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다가가서 얘야 이 엽서 나 주려고 가지고 온 거니? 하시더라고요. 그 여학생은 그게 이러고 있던 찰나에 교장 선생님은 아이고 고맙다 얘야 그럼 선생님 이 엽서 받은 거 맞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학생은 네 선생님 하고 교장실을 다 청소한 뒤 떠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엽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그걸 받으시고 막 전화로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막 제자가 자기에게 엽서도 주고 한다고 주변인들에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행복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보통 스승의 날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나 인기가 많은 선생님들께는 편지도 써드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교감 선생님께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물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담임 선생님과 같이 친밀도가 높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위치에 계신 선생님이든 다 같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에는 선생님께 잘 보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면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선생님들은 아마도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강사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학창시절 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